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 스태퍼로 하체 운동을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좁은 집 안에서도 계단 오르기와 똑같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뇨 카페 글을 보면 스태퍼로 하체 운동을 했더니 수치가 많이 안정됐다라는 경험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스태퍼로 하체 운동을 했을 때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그리고 당뇨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탄수화물을 먹은 뒤 스태퍼 기구를 활용해 하체 운동을 했을 때 식후 스파이크 추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험에 사용한 스태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스태퍼의 가동 범위는 약 17cm 정도로 한국 표준 계단 높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계단 오르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계단이 없는 집에 사는 저에게는 꽤 괜찮은 운동 방법이었습니다. 스태퍼 운동을 할 때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기보다는 한쪽 발이 충분히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적당한 속도로 반복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발판이 바닥에 쿵 하고 닿기 직전까지 움직이면서 운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운동 시의 자세는 허리를 약간 숙여 고관절이 접힌 자세를 유지했고 무릎은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약간 굽힌 상태로 반복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운동 시간은 10분, 15분, 20분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탄수화물은 식빵 2장으로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은 뒤 1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스태퍼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빵만 먹었을 때의 데이터는 이전에 측정했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저 역시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인이다 보니 매번 빵을 먹으며 실험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혈당 실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빵만 먹었을 때, 두 번째, 빵을 먹고 10분간 스태퍼를 했을 때, 세 번째, 빵을 먹고 15분간 스태퍼를 했을 때, 네 번째, 빵을 먹고 20분간 스태퍼를 했을 때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았는데요. 당뇨인들이 흔히 발생하는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스태퍼를 했을 때 수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빵만 먹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당기로 수치를 보면 식전 혈당은 129, 식후 1시간은 225, 식후 2시간은 192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수치는 약 96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빵을 먹고 10분간 스태퍼를 타봤습니다. 운동 후 연당기로 수치를 보면 식전 혈당은 95, 식후 1시간은 166, 식후 2시간은 123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상승폭은 약 70일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빵을 먹고 15분간 스태퍼를 타봤습니다. 운동 후 연당기로 수치를 보면 식전 혈당은 101, 식후 1시간은 154, 식후 2시간은 108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상승폭은 약 53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빵을 먹고 20분간 스태퍼를 타봤습니다. 운동 후 연당기로 수치를 보면 식전 혈당은 97, 식후 1시간은 130, 식후 2시간은 92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상승폭은 약 33 정도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식으로 수치가 치솟는 상태에서 20분간 하체 운동을 해봤습니다. 연당기를 보면 운동을 하면서 가파르던 그래프가 점차 완만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당기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빵을 먹고 스태퍼로 10분간 하체 운동을 했는데도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파이크 상승폭이 점점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0분간 진행했을 때의 2시간 수치는 거의 식전 혈당과 동일한 수준까지 변화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체 반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식후에 최소 15분 정도 꾸준히 스태퍼를 타주는 것이 식후 스파이크 방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수치가 치솟은 상태에서 스태퍼를 탔을 때의 변화였습니다. 약 2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점점 낮아지면서 운동을 마친 후에는 안정적인 수치로 유지되었습니다. 실험 이후에 운동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일상에서 꾸준히 스태퍼를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평소처럼 비교적 건강하게 식사를 했을 때는 약 10분 정도만 스태퍼를 타도 식후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되었고 반대로 조금 과하게 먹은 날에는
20분 정도 스태퍼를 타주면 연단기 그래프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태퍼를 해보신 다른 당뇨인 분들도 집에서 하체 운동용으로 참 좋았다는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역시 당뇨인은 식후에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스태퍼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련 연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퍼와 계단 오르기 운동의 효과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기능 향상입니다. 임상 연구와 메타 분석에 따르면 평소 앉아서 생활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14주 동안 스태퍼 운동을 진행했을 때 유산소 능력이 평지 걷기보다 약 20%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더라도 계단 오르기나 스태퍼 운동이 심폐지구력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소모가 높은 고효율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성인이 중간 강도로 30분 정도 스태퍼 운동을 하면 대략 200에서 300 정도의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시간 동안 빠르게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계단 오르기나 스태퍼 운동이 심폐체력 향상과 에너지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되고 당뇨인의 일상적인 식후 대사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태퍼 운동을 이야기하다 보면 운동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거나 무릎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운동 자세나 사용 방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스태퍼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자세와 무릎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태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에 따라 운동 효과와 무릎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허리 자세입니다. 허리를 완전히 세우기보다는 약간 앞으로 숙여 고관절이 자연스럽게 접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 움직임입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기보다는 약간 굽힌 상태를 유지하며 움직이는 것이 무릎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판을 밟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발판을 쿵 하고 세게 밟기보다는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방식이 관절 충격을 줄이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벽을 짚고 균형을 잡으며 운동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동작에 익숙해지면 손을 허리에 두고 운동하면 하체 근육 사용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오래 하기보다는 3분에서 5분 운동 후 1분 휴식처럼 짧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이 적응하면서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태퍼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꽤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스태퍼를 고를 때 3가지 기준을 먼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 두 번째는 운동 효과, 세 번째는 안정성이었습니다. 먼저 소음입니다. 집에서 하는 홈트 운동기구는 생각보다 소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태퍼 중에는 생각보다 소음이 큰 제품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한 제품은 소음이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 사용해보면서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소음이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소음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효과입니다. 홈트 운동기구를 사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운동 효과가 애매하면 결국 옷걸이가 되거나 구석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운동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 스태퍼는 운동 범위가 약 17cm 정도인데 이 높이가 한국 평균 계단 높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집에서도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했습니다. 굳이 운동복을 챙겨 입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식사 후에 집에서 10분 정도만 타줘도 하체 운동 효과 덕분에 연단기 그래프 추이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스태퍼 후기에 종종 운동하다 보면 기구가 뜨거워지는데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제품은 열 배출 구조가 적용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운동할 때 크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구 자체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운동할 때 흔들림이 적고 안정감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와이드 발판이나 미끄럼 방지 구조 같은 부분도 사용하면서 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에 저는 요즘 식후 운동 루틴으로 이 스태퍼를 꽤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요. 식후에 10분, 20분 정도 타주면 가파르던 그래프가 완만하게 유지되어 일상 루틴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사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평소에 식후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나 당뇨인으로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 방어를 위해
꾸준한 하체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후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스태퍼 운동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